이것은 한국에 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합니다. 홍콩 문제로 인해서 동북아의 많은 국가들은 홍콩의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으로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은 홍콩과 비슷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면서 자국과 다국적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비교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국적 기업 유치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기업이 한국을 낙점하면서 일본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실망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뉴욕타임스가 홍콩에 있던 디지털 뉴스 거점을 홍콩 보안법을 이유로 서울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일본의 민영방송사 네트워크인 니폰 뉴스 네트워크는 다소 아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전하자 해당 보도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서울입니까? 라고 질문했고 한 패널은 놀랐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도쿄가 아니네요 라고 재차 확인하자 패널은 도쿄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방송의 태도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서울에 안 간 것에 대해서 의아함과 동시에 대단히 큰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회사가 서울로 본부를 옮기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인데 굳이 의문을 표시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일본에서 당황하는 이유는 나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비롯해서 언론들은 지금까지 헤드쿼터, 즉 지사를 둘 때에는 전통적으로 홍콩 아니면 도쿄를 가장 선호했기 때문에 서울로 갔다는 것에 적잖이 불쾌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언론사는 뉴욕타임스로 꽤나 알려진 언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은 더욱 큰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하면 최근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적지 않은 활약을 했는데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국 회사가 한국을 낙점했다는 것이 앞으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날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홍콩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빠져나오면서 동북아시아의 거점을 마련하게 될 것인데 기사거리나 보도할 중요도가 높은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여러가지 조건이 맞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그 중에 한국이 대안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코로나 상황과도 관련이 깊다는데요. 한국은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기업들이 이전했을 때 일본보다 자유로운 취재와 미팅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예기치 않게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감염자를 접촉했을 때에도 손쉽게 테스트를 받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실제 세계은행은 한국을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직원들의 지정병원으로 결정해서 코로나 및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한국에서 치료받게 했습니다. 역시 일본 언론은 이에 관해서도 보도했었고 네티즌들은 한국은 믿을 수 없다는 댓글을 달았고 일부 매체들도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인데 굳이 세계은행은 한국을 지정했는지 모르겠다며 초반 방역이 부실했던 한국인데 잠깐 확진자가 줄었다고 지정치료국으로 선택한 것은 무리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역시 한국은 확진자를 해외발 감염자를 제외하고는 20명 이하로 관리하며 일본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다국적 기업이 직원 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한 근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나라인 한국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한국에서의 BBC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한국을 집중 취재하면서 초반에 한국이 코로나에 고전했다가 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담았고 전세계가 궁금해하는 K방역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는 특종을 잡기도 했습니다. BBC 특파원인 로라 비커는 거의 매일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트위터로 알리면서 한국 상황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고 한국에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한지 알렸습니다. 한국의 방역이 성공했다는 것이 다국적 기업은 물론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는 것인데 지난 20일 빌 게이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한국 정부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회장은 특히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이츠 회장은 한국이 세계 백신 연합 가비에 기여 의지를 표했다면서 감사하는 뜻을 밝혔는데 가비의 경우 일본이 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거액을 기부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일본도 백신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어 보급하려고 하지만 역시 한국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빌 게이츠와 멜린다 부부는 일본이 아닌 한국을 수차례 방역강국으로 칭찬하며 백신 개발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에서 비교당하며 밀리고 있는 일본의 형국이 연출되는 것이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일본 언론은 홍콩 사태로 인해서 한국으로 오는 기업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의 기업의 이전이 아니라 도쿄가 예전의 위상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미래 첨단 산업에서 일본이 한국에 뒤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던 차였습니다. IT와 5G 인프라는 물론이고 반도체 업체들도 이제는 한국을 대세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화웨이 5G나 전기 자동차 등 미래 산업에서 영향력이 작을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양한 국면에서 이미 많은 국가들의 신뢰를 잃어 동북아시아에서의 홍콩 지위가 약화되면서 한국이 급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뉴욕타임스가 한국에 온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 뉴욕타임스 행을 보도하면서도 거북한 것은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니폰 뉴스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뉴욕타임스가 서울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이전 장소로 도쿄도 후보에 올랐지만 외국 기업의 우호적이고 아시아의 주요 뉴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서울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14일 밝힌 서울행 이유 3가지 중 2가지만 전하고 나머지 하나인 독립된 언론은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등 4대 일간지를 비롯해 교도통신, NHK 등 일본의 6개 주요 매체의 관련 보도를 보면 아사히 신문만 독립된 보도기관의 존재를 서울행 배경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사히는 진보 매체 중 하나로 아베 내각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하는 언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출 규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도 아베 내각의 모순을 지적하는 등 일본에서 보기 드문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다른 매체들은 언론 보도의 독립성이 뉴욕타임스가 서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밝힌 3가지 이유 중 한두 가지만 거론하거나 이유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매체인 리테라는 NHK와 니혼게이자이 등 주요 매체가 뉴욕타임스의 서울행 이유 중 보도의 독립성을 빼고 보도했다면서 뉴욕타임스 디지털 뉴스 거점 이전을 둘러싼 보도에서도 일본 미디어의 한심한 모습이 드러났다고 지난 19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리테라는 2012년 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언론 자유의 후퇴를 거론한 뒤 한국에 졌다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일본에서의 보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위험한 수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 언론의 독립성을 일본보다 높게 평가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 신임 최고 경영자로 최근 발탁된 메러디스 코핏 레비엔 현 최고 운영 책임자가 독립 저널리즘에 대한 포부를 밝힐 정도로 뉴욕타임스는 보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편집진과 임원진은 최근 사내에 공유한 글에서 중국의 포괄적인 홍콩 보안법이 사무소 운영과 저널리즘에 어떤 의미가 될지 불확실성을 조성했다며 디지털 뉴스 거점 이전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 독립성이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베 내각 2차 집권 이후 일본의 언론 독립성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바로 아베 정권의 비위를 잘 맞춰야 언론들도 살아남기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공개한 2020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42위, 일본은 66위였습니다. 한국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므로 순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런 요소도 없지만 한국보다 현저하게 순위가 밀리는 것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자신들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정부 비판적 언론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진보신문으로 속하는 도쿄신문의 경우 정부 인사가 나오는 정례 기자회견 자리에서 질문을 2가지 이하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7년 일본 부흥청 장관은 구마모토 지진 1년 뒤 수습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가 지진 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흥청 장관과 당국이 무책임한 게 아니냐고 하자 장관은 화를 내면서 기자 보고 무례하다, 나가라, 당신은 2번 다시는 오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에스포 장관과 만나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동맹국인 미국이 작심한 듯 지소미아 유지를 공개적으로 거론해 왔음에도 정부 차원이 아닌 문 대통령이 직접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와 별개로 한미일 안보 협력에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압박하고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게 기대했지만 결국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한국의 방위 분담금을 5조 8천억 원 이상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방위 분담금보다 5배나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이 같은 요구에 당황해하며 국민들은 갈치라는 표현을 쓰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소속 의원 47명은 지난 15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와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 협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비상식적인 방위비 인상 요구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CNN은 갑작스런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괴로움을 토로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무리하게 증액된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갖가지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많은 방위 분담금을 내며 거액의 미국 무기까지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지원과 직접 및 간접 비용을 합쳐 5조 4,563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6조 7,757억 원을 주일미군 지원에 썼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이 28,034명이었던 반면에 주일미군은 62,108명이었기에 미군 1인당으로 환산해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2배 가까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방위 분담금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손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국의 미국 무기 구매 능력을 줄여 미국 무기 시스템 구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미 방산업체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회가 국방부 예산을 늘려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폭 증액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가장 큰 부작용은 보호자로서의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주한미군의 새 기지인 캠프 험브리스의 건설 비용을 한국 정부가 거의 90% 지불했는데 이를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 아시아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의 요구로 당혹스럽다며 만약 한국이 미국이 없는 것이 더 좋다고 결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안정 법치라는 60년 이상 된 양국 공통 공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 의회 보좌관은 한미 연합훈련을 언급하면서 만약 우리가 단지 전력 과시를 위해 폭격기들을 한반도에 잠시 착륙시키는데 마치 우버 운전사처럼 한국인들에게 그 운행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만약 한국이 방위비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트럼프가 미군 철수에 대해 꺼내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점점 군사력을 늘리며 팽창 정책을 쓰는 중국과 군사대국 러시아가 맞닿아 있고 연이어 미사일 실험을 하며 위협해오는 북한도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안보위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이유를 계속 따지자 우리는 세계 3차 대전을 막기 위해 주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입증해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양측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당당히 지소미아 연장은 없다고 했습니다.